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숙종. 그의 치세 동안 3명의 왕비가 교체되었고 수많은 여인이 궁궐을 드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랑에 약했던 왕. 하지만 야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숙종은 사랑에 약한 왕이 아니라 사랑을 무기로 쓴 왕이었다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숙종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사랑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야사TV에서는 역사책이 말하지 않는 조선의 진짜 이야기를 매주 들려드립니다. 1689년 창덕궁 대조전. 한 여인이 패출되어 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씨. 2년왕 후 7년간 중전의 자리를 지켰던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여인이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장씨, 후일 장희빈으로 불리게 될 그녀. 한때 천한 역관의 딸이었던 여인이 조선의 국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 궁궐에서 가장 차갑게 웃고 있던 사람은 바로 숙종이었다고 말이죠. 1674년 숙종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어린 왕 앞에는 강력한 신하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왕권을 견제했습니다. 숙종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정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하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인을 이용하는 것.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숙종은 치세 초반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왕비를 바꾸는 것만큼 조정을 흔들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과 명분이었습니다. 1681년 숙종은 민유중의 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명문가의 딸이었고 품행이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달랐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종이 인현왕 후의 처소를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왕후는 예법에 맞춰 단정히 앉아 왕을 맞이했습니다.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표정은 늘 온화했습니다. 숙종은 그날 밤 중전의 처소를 나오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왕비는 완벽하구나.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인현왕후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완벽했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멀었습니다. 숙종에게 그녀는 존경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열정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뒤에는 막강한 서인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전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은 영원히 서인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숙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운명적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686년 궁궐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역관 장영의 딸 장옥정. 그녀는 나인으로 입궁했지만 숙종의 눈에 들어 수건이 되었고 다른 후궁들과는 달랐습니다. 야사는 장희빈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전합니다. 숙종이 후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비켰지만 그 여인은 잠시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단 몇 초의 시선 교환.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장희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는 크게 웃었고 화가 나면 눈물을 보였으며
왕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가 형식과 예법의 사람이었다면 장희빈은 감정과 본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그 차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빠져드는 척했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숙종이 장희빈에게 보인 열정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계산이었다고 말이죠. 그는 장희빈을 사랑하면서도 그녀를 정치적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688년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후궁장 씨가 왕자를 잉태했다는 소문. 중전민 씨는 10년 가까이 아들을 낳지 못했고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장 씨를 견제하기 위해 움직였고 급기야 중전의 폐출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숙종에게 명분을 주었습니다. 1689년 숙종은 정격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 씨를 중전으로 책봉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고 심지어 대비마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 한마디로 모든 반대를 잠재웠습니다. 과인의 뜻이다. 야사는 그날의 숙종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신하들을 제압하는 왕의 권위만이 빛나고 있었다고. 기사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은 몰락했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중전,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사랑으로 정치를 바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정치를 위해 사랑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숙종의 승리처럼 보였던 이 순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장희빈, 그녀에게 다가오는 운명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전이 된 장희빈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야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 날 장희빈이 숙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신첩이 이제는 중전입니다. 예전처럼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숙종은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고 합니다. 장희빈은 권력을 얻자 교만해졌습니다. 남인 신하들을 끌어들였고 궁궐 안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1694년 남인 정권이 지나치게 강해지자 조정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립니다. 갑술환국.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놀랍게도 사랑이었습니다. 1694년 숙종은 폐출했던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강등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결국 왕은 정실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야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위 당일 숙종이 인현왕후를 맞이하는 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현왕후를 사랑해서 복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인을 견제하고 장희빈의 세력을 꺾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다시 한번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한 궁녀의 증언이 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복위하신 후에도 밤마다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버림받은 장희빈. 그녀의 운명은 이제 끝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이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조정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무고를 했다는 소문, 저주를 했다는 소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숙종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장희빈을 완전히 제거할 명분. 1701년 10월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한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중전으로 세웠던 여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에게 말이죠. 야사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기 직전 숙종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전하, 신첩을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 장희빈은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도구였다는 것을. 그녀는 사약을 마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왕이 아니라 유령이었구나. 두 여인의 비극을 만든 숙종.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숙종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숙종의 치세를 돌아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는 인현왕후를 패출할 때도 주저하지 않았고 장희빈을 죽일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중전을 거느렸지만 그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숙종이 사랑한 것은 여인이 아니라 권력이었다고.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연기했고 정치를 위해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을 견제하는 도구였고 장희빈은 남인을 끌어들이는 미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킨 것은 균형을 되찾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숙종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는 아들 경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인은 평생 왕으로 살았다. 한 번도 한 사람의 남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야사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숙종도 알고 있었다고. 자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왕이라는 자리가, 권력이라는 무게가 자신에게서 사랑할 자유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어쩌면 그것이 숙종의 진짜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왕.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에 따를 수 없었던 군주. 하지만 야사는 여기서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라는 자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 그 대가를 치른 것은 왕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숙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현왕후는 복위 후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숙종에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 경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평생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재위 4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숙종의 사랑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사의 역할입니다. 역사는 숙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국 정치로 왕권을 강화한 군주. 하지만 야사는 다르게 기억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버린 왕. 숙종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대가는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사가 기억하는 숙종의 진짜 모습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 야사가 들려주는 인간의 역사.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야사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